너 누구야? 강가단심 누구야? 너 정체가 뭐야? 잠에서 깬 차세계가 신설이에게 던진 첫마디였습니다. 차세계는 분명 강단심이라는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거든요.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잠에서 깬 차세계 입에서 먼저 나왔을까요? 안녕하세요.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입니다. 차세계는 어떻게 강단심을 기억해낸 걸까? 정확히 말하면 기억하기도 전에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? 사실 이 드라마가 우리한테 작은 단서들을 꽤 오래전부터 보여주고 있었더라고요. 머리는 아직 모르는데 마음이 먼저 알아본 사람의 흔적이요. 그 흔적 4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같이 따라가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.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. 먼저 가장 결정적인 증거부터 짚어볼게요. 바로 차세계의 꿈입니다. 차세계는 한동안 같은 꿈에 시달려왔어요. 어떤 여자가 자꾸 나오는데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그 여자의 얼굴이 마침내 드러나는데 그게 신설이와 똑같은 얼굴을 한 강단심이라는 여자였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차세계를 흔들었어요. 헐레벌떡 잠에서 깬 차세계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로 신설이 촬영장으로 달려갑니다. 그리고 신설이를 보자마자 한마디를 던지는데요. 너 누구야? 강가단심 누구야? 너 정체가 뭐야? 이 장면을 봤을 때 이제 차세계도 신설이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했거든요. 왜냐하면 차세계는 그 이름을 알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. 강단심은 조선시대 인물이고요. 지금까지 단심에 대해 누군가가 차세계 앞에서 그 이름을 말해준 적도 없거든요. 그런데 잠에서 깬 차세계의 입에서 그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. 머리가 알기 전에 무의식이 먼저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. 다가오는 회차 예고편에서도 이 흐름은 계속됩니다. 자꾸 어떤 여자가 꿈에 나와. 그 남자가 강단심이라는 여자를 연모하고 있더라고. 차세계가 꿈 이야기를 털어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. 그 남자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얘기잖아요. 무의식이 보낸 신호가 마침내 의식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죠. 두 번째 증거는 신설이 생일에 차세계가 건넨 손편지입니다. 회사는 음주운전 누명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요. 신설이는 차세계에게 너는 절대 아니다.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못을 박은 직후였어요. 보통 사람이라면 그쯤에서 한 발 물러서거든요. 밀어내는데 회사도 무너지는데 굳이 생일까지 챙길 이유가 없잖아요. 그런데 차세계는 그 와중에 신설이의 생일을 챙기러 옵니다. 손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. 신설이, 못돼 처먹은 너지만 생일이니까 봐준다. 독한 말로 상처 주고 밀어내도 네 행복 빌어줘야지. 너의 밤이 어제보다 좀 더 환하게 빛나길. 이 글을 차세계가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사실 좀 이상하지 않나요? 머리로만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런 글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. 독한 말로 밀어낸 사람의 행복을 빌어준다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오래 알아온 사람의 말투에 가까워요. 이 한 사람만은 어떻게든 살아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아주 오래된 마음의 결이 묻어 있죠. 세 번째 증거는 차세계가 신설이를 향해 가는 직진의 강도입니다. 보통 첫 거절 한두 번이면 멈추는데요. 신설이는 차세계를 정말 여러 번 밀어냈어요. 그런데도 차세계는 한 번을 멈추지 않습니다. 본인도 왜 그러는지 잘 설명을 못해요. 차세계가 의사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텐션이 과한 여자가 있다고요. 걸핏하면 생사가 어쩌네. 이번 생이 어쩌네. 쓸데없이 비장하지를 않나. 뭐 나가리 난 전생이라도 있다는 건지라며 그냥 텐션이 과한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. 근데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? 신설이를 만나기 전 차세계는 찌르면 파란 피가 나올 거라고.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에 대한 온정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거든요. 이런 차세계가 신설이의 말투와 행동 모두를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저 텐션이 과한 정도라고만 생각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. 신설이에 대해서는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. 음주운전 누명을 뒤집어쓰고 기자들 앞에 섰을 때도 비슷해요. 신설이와 함께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밝히면 한 방에 누명이 풀리는데요. 차세계는 그걸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. 신설이가 다칠까봐 침묵을 택해요. 머리는 회사를 살리는 길을 알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길을 선택해버린 거죠. 네 번째 증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인데요. 차세계가 신설이를 위해 자기를 던지는 방식,
그 자체가 사실은 전생의 한 패턴과 결이 그대로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. 지난 회차에 전생의 한 장면이 풀렸죠. 안종이 강단심을 앞에 두고 잔인한 선택지를 던집니다. 대군의 정인이 되어 죽든지 영모의 증인이 되어 살든지 이연을 사랑한 죄로 죽거나 이연을 모함하고 살아남거나 둘 중 하나라는 선택이었어요. 강단심은 후자를 골랐어요. 청원대군이 자기까지 희롱하려 했다고 이연이 줬던 은장도가 그 증거라고 거짓 진술을 합니다.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옆에 가장 추한 죄목을 갖다 붙여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려 했던 거예요. 자기 자신을 진흙에 빠뜨리는 게 그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 거죠.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먼저 던지는 그 결이 사실은 그 자리에서 가장 깊게 새겨진 흔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차세계가 하고 있는 일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결이 그대로 닮아 있어요. 회사가 무너지는 와중에 신설이의 생일을 챙기러 가는 것. 누명을 풀 알리바이가 있는데도 신설이가 다칠까봐 침묵하는 것. 모태이와의 결혼으로 얻는 게 많음에도 그 여자를 포기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. 전부 자기를 한 칸씩 내려놓고 그녀를 한 칸씩 올려놓는 방식입니다. 머리는 이런 선택이 왜 옳은지 설명하지 못합니다. 그저 몸이 그렇게 움직여요.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오래된 습관처럼요. 포기할 자신이 없다는 그 한마디에는 사실 두 번째 의미가 숨어 있는 셈이에요. 이 사람을 또다시 잃는 일을 한 번 더 견딜 자신이 없다는 거요. 그 두려움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새겨져 있다는 게 가장 무거운 증거인 것 같아요. 이쯤 보다 보면 이상한 그림이 하나 그려져요. 기억은 머리에 있고 사랑은 가슴에 있다고들 하는데요. 가끔은 가슴이 머리보다 먼저 도착하기도 하나 봅니다. 차세계가 딱 그 케이스인 거죠. 강단심이라는 이름도 그녀와의 일들도 머리는 아직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어요. 그런데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. 꿈에 그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손편지에 그 사람을 위해 빌어주고 처음 본 사람한테 보일 수 없는 결로 자기를 먼저 던지는 방식까지. 머리가 비어있는 자리에 마음이 먼저 답을 적어놓고 있었던 거예요. 그렇다면 신설이는 왜 차세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? 이 질문은 다른 영상에서 따로 한번 풀어볼게요. 이 영상이 차세계 시점이라면 그 영상은 신설이 시점이거든요. 다가오는 회차에서는 결국 이 두 마음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. 신설이가 차세계에게 이렇게 묻거든요. 꿈이 아니라면 내가 그 강단심이라면 어쩔 테냐? 이 질문에 차세계는 뭐라고 답할까요? 저는 차세계가 머리로 답하기 전에 또 마음이 먼저 답을 꺼내놓지 않을까 싶어요. 이미 무의식이 그 이름을 알고 있던 사람의 답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으니까요. 머리는 어쩌면 잠시 망설일지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그동안 마음이 보내온 신호들이 너무 일관됐기 때문에 답을 미루기엔 이미 늦은 상태일 것 같습니다. 물론 어떤 단어로 그 답이 나올지 본방이 기다려지는데요. 여러분은 차세계가 신설이에게 어떻게 답할 것 같으세요? 의견을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영화와 드라마를 읽는 무비있다였습니다.